네, 성공사를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한 주의 시작이 조금은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죠. 하지만 여러분들만큼은 눈치 볼 필요 없는 확실한 전략 저희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지난주 VIP 모의 계좌에서 1위를 차지한 매니저와 함께하죠. 오늘은 김동우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매니저님 여기 나오실 때마다 무릎 매수를 또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이 전략으로 대응해 보셨나요? 네, 그렇죠. 일단 시장의 어떤 변화가 나올 때는 항상 주도주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무릎을 지나는 섹터, 예를 들면 이제 2018년 3, 4월은 무릎을 지나는 종목들이 테마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경협주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말까지도 3번 정도에 걸친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시세들을 많이 냈었는데 이 무릎을 지나는 그런 자리, 테마주든 실적주든 간에 철저하게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내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리스크보다는 이제 기대 수익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1월, 지난해 이제 이맘때쯤 되는데, 11월 쪽에 무릎을 지나는 섹터는 당시에 이제 정스테마주들이 많이 무릎을 지나면서 이렇게 소개드렸던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이월드라든지, 또 한창제지 이런 종목들이 무릎을 지나면서 또 데이세를 냈었습니다. 지금 무릎을 지나는 섹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큰 그림에서 대략 1년 8개월 정도의 지수 조정이 나왔고, 20개월 조정이 마무리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순환적 관점에서 사이클상으로 중기 저점을 이제 지나고 있고 지금 만들고 더블 바텀을 만들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항상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무릎을 지나는 섹터가 뭘까? 시장이 큰 변곡이 나왔을 때, 큰 저점, 그리고 큰 눌림이 나왔을 때, 바로 어떤 섹터를 공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선 어떤 섹터들이 무릎을 지금 많이 지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무릎을 지나는 섹터는 바로 IT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오늘 비록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이제 무너졌던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급반등이 나왔지만, 이 종목들은 바이오주들이 무릎을 지나는 시세는 2015년도였다라는 사실, 그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무릎을 지나는 것은 바로 이 IT 소재 장비 업체들이 여기를 지나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제가 수익률 게임 1등해서 지난 주간에 1등해서 이렇게 특별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제 포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이 어지럽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보면 지난 주말에 저는 의외에 북미 실무회담이 이제 결렬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락을 했어도, 무릎을 지나는 종목에서는 보통 이제 과열권에 있던 종목의 악재가 터지면 그 종목이 큰 하락을 보이지만, 무릎을 지나는 종목은 바닥에서 악재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 그러나 상투에서 악재가 터지면 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무릎을 지나는 종목들은 지금 IT 소재 장비인데, 이 종목들이 특히나 이제 우량주이고 또 실적 시즌이 지금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도 이제 견조한 다른 지수나 또는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는, 리스크도 작고 기대 수익도 계속 좀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시장이 과거 3년 정도가 이제 테마주 중심의 장세, 일부에서는 바이오주들이 테마주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나, 바이오주들은 뉴스나 이슈 이런 것 띄워놓고, 사실 펀더멘탈이나 밸류 분석이 안 되는 가운데 그야말로 뉴스 띄워놓으면 한 이틀씩 상한가에 들어가는 정도로 테마주의 양상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이제 테마주가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매기가 이동을 하고, 테마주의 상승 탄력이나 테마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펀더멘탈이 좋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점점점 그 규모나 매출이나 이익이 나빠지는 종목보다는 좋아지는 그런 섹터 쪽으로 매기 이전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무릎 종목들에 관심을 갖자. 지금은 무릎이 어떤 종목들이 무릎을 지나느냐라고 하면 바로 IT 소재나 장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역시나 지금 무릎을 지나는 섹터, 좀 펀더멘털이 있는 안정적인 섹터죠. IT 소재 장비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또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나요? 네, 자, 지금 IT 소재 장비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에 이제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미국이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큰 폭으로 단행을 하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는데 그 유동성 장세의 초기 국면에서 주도주는 늘 경기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관련주가 벌써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경기 회복기가 이제 뭐 미국도 이번 달 말에 또 금리 인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럽은 11월부터 양적 완화에 들어갑니다. 이 월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50조씩 매월 이제 양적 완화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중의 글로벌 증시에서의 자금이 넘쳐나는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데 이 유동성 장세 과거에는 금융장이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뭐 소위 건설이라든지 또는 증권이라든지 은행이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경기회복기에서는 유동성 장세의 키는 항상 경기회복 관련의 초기 국면에 움직이는 이런 종목은 경기 관련 소재와 산업재 섹터였습니다. 한데 중요한 건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금융 장세 내지는 소위 그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왔던 소재 산업재 당시에는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또는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이번 경기 회복 파동은 과거에 그 미국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유동성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올라오던 그 시절하고 달리 두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바로 이제 미국의 그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은 금리에 한정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미국이 공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 중국이나 인도의 고성장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내지는 글로벌 경제가 양적 팽창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파동에는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것은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 국면을 일단 멈췄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인도와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들어가면서 고성장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인 어떤 성장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질적 성장의 어떤 키워드는 바로 이 산업구조조정과 관련이 돼 있다. 그야말로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의 그런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공장들이 사람을 고용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제 뭐 이 진화돼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서 사람은 별로 안 쓰고 기계가 또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들로 전환이 되고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럽니다만 결국 지능화라고 하는 그런 빅 트렌드에 맞춘 질적인 성장, 산업의 어떤 질적인 성장 이런 걸로 이제 가기 때문에 상황이 이번 파동은 경기 사이클상으로 뭐 보시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하나 독일, 프랑스, 중국,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또 프랑스나 독일, 중국의 경우에는 감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 정책은 전형적인 이제 공급 중시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 공급 우위의 어떤 그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기업 활력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법인세 내릴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관료들한테 하는데 아직은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경기부양책을 선택을 할 때 뭐 이 세금도 깎아주는 측면도 있고 또 지출을 늘려서 재정 확대 정책을 펴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이나 인도, 중국은 재정 확대 정책도 지금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이 경기 회복을 나타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사이클에서는 과거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중국 고성장기, 그다음에 2004년 이후에 나타났던 또 중국의 고성장기와 같은 양적 팽창에 갔던 경기 관련 종목들, 예를 들면 화학이나 조선이나 또는 철강이나 또는 뭐 기계, 건설 이런 종목들이 경기 관련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IT와 관련된 또 지능화와 관련된 그런 지능화 산업과 관련된 소재와 산업재들이 중심 종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IT 소재
장비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번 경기 상승의 사이클과 성격이 지난번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 주도주들도 결국은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IT와 소재와 장비 관련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두시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사실 이 테마주들이 오르다가 또 급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 위험들이 굉장히 보였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는 이제 1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무릎을 지나는 섹터인 IT 소재 장비주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또 순환매가 되게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네. 따라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매저님이 이 순환매 장세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순환매는 사실 테마의 순환매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장세 흐름은 결국 이제 글로벌 전통 산업 들이 진흥화 산업 고도화 형태로 가면서 과거 10년의 이제 양적 성장기 내지는 과거 10년간의 주도 섹터 이 화면을 보시면은 2012년부터 이게 12시부터 15시까지가 아니고요.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중국 소비자주들이 중심을 이루며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게 주도주였고요.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바이오와 제약 중심의 상승,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이 경협주를 중심으로 한 테마주의 장세였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판을 바꿔서 앞으로의 주도 섹터로 추정되는 섹터는 산업 구조 조정 때문에 산업 고도화와 관련되어 있는 진흥화 IT를 중심으로 한 진흥화 섹터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장세는 바이오나 테마주에서 보다시피 사실 밸류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중심을 이뤘다면 앞으로의 장세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좋은 종목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 향후 10년에는 시장의 중심적인 시장을 움직이는 이 로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부실주 또 테마주 이런 것에서 우량주와 실적주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 엘리엇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유명한 엘리엇이 거기 보면 조정 파동과 이 상승 파동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항상 조정은 직전 파동에서 있었던 조정의 양상과는 다른 형태의 조정이 나타나고 주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파동의 주도주였던 섹터는 다음에는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볼 때 과거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고성장 그리고 소비 중심의 그런 성장은 앞으로 질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우량주와 실적주 그리고 IT주, 진화주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한 그런 주도주의 전환의 법칙이 이제 막 시작되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빨리 움직인다고 빨리 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테마주들은 순환매가 빠르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쪽에 에너지 공급이 원활치 않다라는 뜻이에요. 과거 같으면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이면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꾸준히 좀 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순환을 한다 그래도 내부 소위 정치테마는 정치테마 내에서의 순환을 하고 경협주는 경협주 내에서 순환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테마주들이 그야말로 경협 이틀 갔다가 또 정치 테마주 한 이틀 갔다가 또 그 외에도 돼지 테마들 이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른 순환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유가 이쪽 섹터가 이제는 에너지가 소위 소진되는 그런 국면이고 이걸 이제 분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테마주들의 힘은 점점점 약화될 것이다. 그 힘들이 결국 실적주나 우량주 그리고 진화 관련 산업 고도화 관련 종목들로 이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또 10년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도 많고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몇 가지 또 공개를 해주시나요? 네, 일단 잠시 후에 또 무료 방송이 진행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바로 세경 하이테크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최근에 지수가 이제 빠지는 동안에 신고가 흐름을 보였고 오늘도 지금 플러스를 내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부터 대략 3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앞으로 장세에 사실 아이콘과 같은 종목이 바로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처럼 가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섹터가 나올 것이고 왜 세경 하이테크가 주도주로 지금 부상할 수밖에 없고 아이콘이 되고 있는지 또 대형 조정에서는 왜 삼성전자가 시장의 아이콘이 되고 중심 종목이 되고 있는지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그리고 더 강해질 건지 약해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 잠시 후 무료 방송 5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4시 한 50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오시기 바라고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잠시 후에 관련한 무료 방송 시작되니까요. 지난주에 1등했던 김동훈 매니저가 무릎에 사는 그런 전략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통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또 시장 포트의 중심에 많이 넣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단단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런 전략이 앞으로 중기 투자 전략, 중기 수익으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좋은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5시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알짜 종목과 전략까지 모두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